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에 요즘 공원과 캠핑장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들이 객이 머물렀던 자리마다 버리고 간 쓰레기가 넘쳐나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김예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전 도심의 한 공원. 누군가 먹다만 음식물이 그릇째 버려져 있습니다. 잔디밭 곳곳에는 음식 찌꺼기와 일회용품, 온갖 쓰레기가 뒤섞여 놔둔 겁니다. 쓰레기 버리는 거 보면 좀 기분이 안 좋긴 하죠. 다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놀다 가셨는데 그런 것도 다 챙겨가는 게 맞지 않나. 인근 화장실에는 칸칸마다 먹다 남은 음료잔과 과자 봉지들이 가득합니다. 돗자리 펼쳐놓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대로 돗자리째 들고 화장실에다가 버리고 그러고 가시는 거죠. 이곳은 자신이 만든 쓰레기를 모두 가지고 가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쓰레기통 없는 공원. 그런데 주말이 지나고 나면 화장실에서만 75리터 종량제 봉투 50개, 재활용 자루 20개를 꽉 채울 정도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캠핑이나 야영장 주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야영과 취사를 금지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지만 음식을 해먹고 두고 간 쓰레기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버리고 간 음식물과 술병, 플라스틱 용기들이 뒤섞여 곳곳에 쓰레기 더미를 이뤘습니다. 그나마 수거하기 쉬운 곳에 버리면 다행입니다. 구석구석에 하도 많이 갖다 버리니까 막 감춰놓고 수서 박아놓으니까 아주 양이 엄청나요. 아예 막 악취도 나고 아주 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죠. 뭐 여기 특히 봄, 여름 심하죠. 지자체마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계도 활동도 벌여보지만 역부족인 상황. 봄철 인파가 몰리는 곳마다 양심과 함께 버려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면서 대전시도 평일 휴업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6월쯤 의무 휴업일을 변경한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을 처음 도입한 건 지난해 대구시입니다. 지금은 논산과 당진 등 충남 6곳을 포함해 전국 76개 자치단체가 평일 휴업을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입니다. 대전시도 최근 휴업일 변경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경쟁하던 유통시장 구조가 최근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고 정부에서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 평일 휴업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대전상인연합회와 동네 슈퍼를 회원으로 둔 대전마트협동조합은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매출이 줄고 있는데 그나마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를 풀어주면 그나마 그 고객이 과연 어디로 갈까? 요즘의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또 매출이 줄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마트 노동자들 역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말에 노동 강도 세져서 건강권에 문제가 생기고 주말에 가족들과 같이 보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는 평일 휴업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늘었다는 대구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도 신중한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이르면 6월쯤 의무 휴업일 변경을 전망하고 있지만 이에 당사자들의 강한 반대에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대전 유성구 이전 계획과 관련해 김재선 대전중구청장은 박성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만나 이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원도심에 있는 공공기관이 유성구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중구 지역 상인들도 소진공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전 중단을 촉구했고 대전시도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이전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사흘 전 한 발 물러나 발표한 의대 정원 조정안에도 의사들은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진료 축소를 예고해온 충남대 의대 교수들이 당장 이번 주부터 금요일 휴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충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 1일 휴진에 나섭니다. 2달간 이어진 전공의의 공백으로 교수 절반 가까이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에 내몰려 피로가 한계에 달했다며 자체 휴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외래 진료와 수술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다른 평일에라도 하루를 쉴 계획입니다. 금요일 날 신환이나 초진 환자는 이제 힘들겠죠. 그것부터 시작하고 금요일 날 다녔던 환자를 다른 날로 분산하거나 이제 그런 작업을 하시겠죠. 교수님들께서. 동맹 휴업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말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여전히 비어있는 의대 강의실. 이달 말 이후엔 출석 일수 미달로 집단 유급이 불가피해지자 수업 내용을 녹화해 온라인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수업을 내려받으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의대들도 온 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독려하고 있고 다음 주 수업 재개를 예고한 대학들도 온라인 수업을 검토 중인데 임시 방편이란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과 1, 2학년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다운로드만 받으면 인정하고 이런 의사를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대학에서 내년도 입학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기한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이번 주가 의정 갈등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체 사진을 담보로 받아 불법 추심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80여 명에게 성착취 사진을 받아내는데 일당 가운데는 공공기관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SNS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불법 대부업 광고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일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도 비싸지 않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율은 2000%에서 90,000%까지 폭리를 취했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신체가 노출된 이른바 몸캠 사진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전화 왔는데 이 아저씨 마트랑 왼쪽으로 협박을 좀 했다는 것 같고 나체 사진을 제 가족이나 다른 사람한테 전송도 하긴 있었고 일당이 최근 4년간 330여 명으로부터 이자로 뜯어낸 돈은 7억여 원. 80여 명에게는 성착취 사진까지 받아냈는데 피해자들은 사진 유출을 우려해 신고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당 가운데는 다른 채무자 5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공공기관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건당 1, 2만 원을 주겠다 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해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일당 14명을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논산시 내동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주방 일부가 타 9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소규모 점포에 100년 가게라는 이름을 붙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각종 지원을 해왔는데요. 지난해 23억 원이던 사업 예산이 올해 4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전통을 잇기 위해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성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0년대 문을 열어 45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 식당. 부모님의 뒤를 이어 가게를 하고 있는 조병근 씨는 지난해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밀키트 사업을 시작하고 중기부의 컨설팅 지원을 기대했지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컨설팅 지원이 아예 끊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고 좀 더 명맥이 이어가는 오랜 기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이고 또 소상공인이 점점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기업으로 되고 나아가는 모습을 좀 그리고 있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23억여 원에 이르던 100년 가게 지원 예산을 올해는 4억 원으로 80% 가까이 줄였습니다. 그동안 업체 지정이나 지원이 충분했던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현황 분석도 하고 어떤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집중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는 2018년부터 추진돼 100년 가게로 지정된 전국 업체는 모두 2천여 곳. 지난해에는 50곳이 지원금을 받아 세 단장을 마쳤고 190곳은 판로 개척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정부의 지원 축소가 납득하기 힘듭니다. 30년 하면서 100년 가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했었는데 지금 절망이라고 할까?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참 당혹스럽고. 중기부는 내년부터 예산 규모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곤 했지만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 예산 축소로 100년 가게의 신규 지정은커녕 퇴출까지도 고려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의 명맥 유지마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충청남도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인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도는 오늘 도청에서 현대건설과 KT, 영농법인 대표 등과 천수만 간척지 AB지구에 51.5헥타르 규모로 생산, 유통, 가공, 정주 기능을 갖춘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기반 조성을 담당하고 KT는 스마트팜 환경 제어 플랫폼 구축, 영농법인인 우듬지팜과 그린플러스는 생산물 유통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제69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이 대전 동구 청소년 위켄센터에서 정보통신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미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방향성, 그리고 정보통신 공사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모교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된 20대 A씨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교사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40대 교사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학부모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 오던 차에 지난해 9월 담임교사 B씨와 대화를 나누다 홧김에 기저귀를 교사의 얼굴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